예,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이 새롭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거 유튜브에 YTN 라디오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오늘 좋아요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앞두고 또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문학자시죠. 이태영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네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 좀 넘어가지고 오태석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장비 제어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다. 그래서 발사대 컴퓨터와 발사체 컴퓨터요? 전체 발사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대에 있는 장비를 제어하는 컴퓨터와의 통신의 오류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저온 헬륨 공급 밸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누리호에 헬륨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켰더니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밸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통신상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리호에는 헬륨 공급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헬륨은 왜 필요해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헬륨은 이 녹는 점이 영하 260도가 넘어요. 굉장히 차가운 거죠. 이 발사체에는 영하 180도 이하의 그 액체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산화제인데 그러려면 이 발사체 자체를 갖다 굉장히 냉각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뜨거운 상태로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빨리 기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사체 자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 액체 헬륨을 갖다가 이제 더 온도가 낮은 거니까 미리 발사체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쓸 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추진체로 쓰는 케로신을 갖다가 이제 공급할 때 압력을 줘서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헬륨이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의 용도에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건 발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오 차관님 발표에 의하면 그 시간대가 바로 이 발사체를 냉각시킬 무렵이었어요. 냉각이 된 다음에 이제 산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열을 집어넣고 하는데 요 냉각시키는 그 헬륨을 공급하는 그 발사대에서 이제 냉각시키기 위해서 헬륨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것이 밸브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수동으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할 때 이것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헬륨 공급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근데 하드웨어적인 문제 같지는 않고 수동으로 되니까 이것이 뭔가 소프트 양쪽에 통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수정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헬륨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목소리 변하게 하는 게 헬륨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륨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자연 원소 중에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게 헬륨이죠. 헬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시면 좀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수소보다는 이제 비활성이기 때문에 이제 헬륨 가스 풍선 띄울 때 많이 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사고 납니다. 그래요? 목소리 변제 조금만 쓰셔야지 많이 마시면 또 잘못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센서 그게 만일 그 밸브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이 통신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쐈더라면 그거는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발사체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브가 안 열렸으면 냉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료 주입이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였고 그 밸브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정말 헬륨을 갖다가 추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기 위한 그 헬륨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나중에 올라가 가지고 연료가 제때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속도를 못 얻고 발사가 실패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쯤 다시 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현재는 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 같다. 그리고 이제 발사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 같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까지 한번 보고서 이것이 이제 발사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고 이것이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일 원래대로 6시 24분에 발사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1차, 2차 발사에서도 이렇게 통신 간에 이상이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발사체 자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날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이 자체의 통신상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상의 문제가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상 없이 내일 발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통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기립된 상태에서 다시 수평을 내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조립동으로 옮기고 그럼 거기서 뭔가를 좀 수정을 하고 그럼 뭐 한 달 후쯤 쏘겠네. 뭐 지난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1단 로켓의 그 산소통에 그 레벨 센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센서만 바로 바꾸는 바람에 특별히 블렌드를 안 시켰기 때문에 5일 만에 발사가 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뭐 간단하게 부품 하나 바꾸는 정도의 뭐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한다면 31일까지는 발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정확한 원인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에 누리호 3호 발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위성을 실어가지고 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차,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발사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이 발사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한 700km까지 1.5톤 정도의 위성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발사 시간도 오후 4시. 발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사체가 어쨌든 간에 700k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 7.5 초속 한 7.5km의 속도를 얻어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위성을 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요번에 이제 손님을 실은 거예요. 손님이 바로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하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는 거 하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요. 예. 이게 크게 좀 작은 건데 무게가 한 170kg 정도 되는 작은 소형 위성 2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든 도요셋이라고 하는 한 10kg짜리 위성 한 4대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만든 큐브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한 주먹 정도보다 좀 큰 그런 위성 한 3대 정도 해가 총 8대 위성을 지상에서부터 한 550km까지. 저는 뭐 위성 날린다고 그래서 뭐 하나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여러 개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 하나에다가 위성 한 60개, 100개 이상도 올리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그렇게 막 60개, 100개씩 한 번에 올리고 그러면은 네. 예? 거기에 뭐 이 궤도 돌다 충돌 일어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위성을 올리는 궤도가 지상에서 예. 한 1000km 정도 아래 정도인데 그 수백 킬로 이 기본적으로 지상 한 400km에서 600km 정도의 이제 통신 위성들이 제일 많아요. 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스타링크 그 인터넷 하는 거. 인터넷 그런 것들이 많이 올리는데 500km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상 한 500km 우리가 올라가는 게 비슷한 궤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초속 보통 한 7.5km, 7.6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10초 간격으로 떨기더라도 간격이 한 7, 80km 이상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도도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할 일은 별로 없는데 워낙 넓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작동을 못했을 경우에 결국 쓰레기가 됐을 경우에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거와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60개, 100개 올리더라도 100%다 궤도에 안착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 개는 이제 궤도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보실 때 뭐 그렇게 여러 개 위성이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위성이라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 메인 손님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예요. 이게 이제 170kg짜리고 나머지 이제 그럼 뭐 하는 위성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첫째는 지상을 관측하는 영상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낀 상태에서도 지상을 관측해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지상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 분해능이 한 5m.
그러니까 550km 밑에서 떠가지고 땅에 보내는 5m 정도로서 한 40km 정도 범위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m 크기를 인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5m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하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은 이제 우주 환경들, 우주에서 여러 가지 뭐 태양에서 나온 태양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 입자들 이런 거에서 우주의 환경도 조사하는 우주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메인이 차세대 소형위성 2호고 이걸 올리는데 여분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 걸 넣겠다 하는 거였고 도요셋 천문연구원의 도요셋 위성 4기는 10kg짜리 4개인데 원래는 작년에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해가지고 올릴 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여기서 이제 올리기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위성 소형 큐브 위성 세대는 어차피 무게가 한 3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하는 거길래 이렇게 가벼워요? 어느 위성이요? 그 큐브라는 큐브 위성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큐브 위성 3개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주에서 지상을 보면서 예. 바다에 이 녹조가 그러니까 뭐 적조가 생겼느냐 하천에 녹조가 있느냐 수질을 검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소형 카메라 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거 한번 테스트도 해보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우주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실험해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5m를 아까 인식한다고 2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5m면 사실 꽤 큰데 아니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첩보 위성 그럼 뭐 그렇죠. 골프공도 뭐 아니 우리나라 위성도 이제 더 성능이 좋은 것도 많은데 예. 이제 우리 기술로서 계속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초소형 이 차세대 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예. 뭐 1호도 올라갔고 2호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 남북으로 돌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녁 이 발사 시간이 6시 24분이 된 게 뭐냐면 저녁 무렵이잖아요. 예. 해지기 한 1시간쯤 전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 궤도가 그 시간을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발사했을 때 저녁 무렵인데 이것이 남극을 거쳐서 반대편으로 올라갈 때 새벽이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가 비치는 쪽에 저녁과 새벽 시간에 지구를 계속 태양을 향해서 항상 같은 방향이 됩니다. 돌면서 24시간 충전을 시키면서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차세대 소형위성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정확한 목적보다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말해요. 네네. 이 누리호 전에는 나로호였고 네. 나로호 전에는 우리별인가 뭐 그건 인공위성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별. 기본적으로 우리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위성인데 네.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300km 정도 고도에서 지구를 돌면서 지구 똑같이 이것처럼 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해가지고 예. 항상 태양을 통해서 같은 궤도 돌면서 하는 위성이었고 예. 이제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죠. 누리호 나로호는 발사체. 우리말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켓이죠. 로켓. 예, 그래서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1단 로켓을 갖다가 이 러시아에서 사온 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2단서부터 우리가 개발했는데 테스트하는 장비도 없었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래 2008년 9년에 이제 발사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10년에도 실패하고 3차 발사, 2013년 초에 이제 발사가 성공했던 부분인데 예. 그 사이에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한 2조 이상의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서부터 다 직접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서 직접 다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도 우리 기술로서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계 발사체 나로호가 1호. 근데 반쪽은 우리 게 아니었고 이 누리호는 한국 발사체 2호인데 이건 100% 이제 우리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주로 만든 거잖아요. 예. 항우연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을 갖다가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제 4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직접 여러 가지 하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 스페이스X라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예. 직접 로켓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 직접 민간 기업을 키워가지고 들어가겠다.
뭐 앞으로 뭐 수백 조 이상이 될 것 같은 우주 시장에서 이 민간 기업의 기술을 다 전수해 가지고 앞으로 4차 발사 때부터는 정부는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발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로켓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엘튼 존의 로켓맨이라는 예.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로켓맨 하면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로켓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여쭤보는데 네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ICBM도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위로 쏘면은 로켓이 되는 거고 옆으로 쏘면 그것이 이제 결국 미사일이 되는데 위에다가 위성을 탑재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 앞에다가 이제 그 뭐 핵이라든가 뭐 폭탄을 넣으면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기술인데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 한미 그 군사 협약 때문에 그 발사체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상 못 만들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이제 앞으로 이제 3호를 만들면 좀 더 추력이 세 가지고 좀 더 높이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결국은 옆으로 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상 한 700km 이상을 이제 예. 올라갈 수 있는 1.5톤을 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이 발사하는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최소한 뭐 수천 킬로 정도 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죠. 달에는 언제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제 2032년경에 예. 달에 착륙하겠다 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발사체 3호 이번 2호가 좀 달에 못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저궤도에다가 1.5톤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추력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2032년까지 아하. 한 2조 5천억 원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한국 발사체 3호 이거는 이제 추력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그 달 착륙선은 이걸로 보내겠다. 아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좀 이 발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